백상예술대상 60년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2022년 그날 밤 벌어졌다. 시상자가 봉투를 열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객석 곳곳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수상자는 다름 아닌 아이돌 그룹 출신이었다. 14년간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EPM 멤버가 어떻게 한국 최고 권위의 연기상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 이준호라는 이름 석자가 새긴 이 충격적인 역사는 그저 운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치밀한 전략과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 1990년생인 이준호는 2008년 슈퍼스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되어 EPM으로 정식 데뷔했다. 그룹 활동으로 탄탄한 팬층을 구축한 그는 2013년 영화 감시자들에서 다람쥐라는 코드명을 가진 젊은 요원 역할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다. 이 작품에서 보여준 연기는 여러 영화제에서 신인상 후보에 오르며 아이돌에서 배우로의 첫 전환을 알렸다. 2017년은 이준호의 연기 커리어에서 중요한 해였다. 드라마 김과장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재무이사 서율 역할을 맡아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같은 해 방영된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첫 멜로드라마 남주인공으로 참사 생존자의 상처와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 두 작품을 통해 그는 다양한 감정선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성장했다. 2021년 MBC에서 방영된 오쏘의 붉은 끝동은 이준호를 톱배우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조선시대 22대 왕 정조 역을 맡은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한 남자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인물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높은 시청률과 함께 작품성까지 인정받으며 2022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이는 백상 역사상 아이돌 출신이 이 상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후 한국 PD대상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에이판 스타 어워즈 등 주요 시상식에서도 대상급 연기상을 휩쓸며 아이돌 배우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편견이 아닌 실력의 증명임을 보여주었다. 2023년에는 소녀시대 유나와 함께 로맨틱 코미디 킹더랜드에 출연했다. 호텔 그룹 후계자라는 완벽해 보이지만 점차 따뜻함을 되찾아가는 인물을 연기한 이 작품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주간 집계에서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며 약 400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 이어 7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460만 시간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다. 이를 통해 이준호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이준호는 두 편의 새로운 작품으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TVN에서 방영 예정인 태풍 패밀리에서는 가족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으며 어려운 도덕적 선택에 직면하는 아들 역할을 맡았다. 이는 그동안 보여준 완벽한 왕자님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복잡한 인물을 연기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 주목받는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캐셔로다. 2025년 12월 26일 공개 예정인 이 작품에서 이준호는 평범한 공무원 강상웅 역을 맡았다. 강상웅은 자신이 소지한 현금의 액수에 비례해 힘이 강해지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지만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돈이 소진되는 독특한 설정의 슈퍼히어로다. 다른 초능력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힘을 노리는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다룬다. 2017년 올해의 만화상을 수상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돈과 권력,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슈퍼히어로 서사에 녹여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준호에게 사극과 멜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액션 슈퍼히어로 장르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준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아이돌이라는 인지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영화에서 조연으로 시작해 드라마 조연을 거쳐 점차 주연으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경로를 밟았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업계 내에서 신뢰를 쌓고 아이돌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실력을 입증할 수 있게 했다. 무거운 사극 오쏘매, 붉은 끝동 이후 밝은 로맨틱 코미디 킹더랜드로 장르를 바꾼 것도 전략적 선택이었다.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자를 공략하면서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뒤 다시 무겁고 현실적인 가족 드라마와 액션 슈퍼히어로물로 전환하는 것은 한 가지 이미지에 갇히지 않으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준다. 2024년 포브스 코리아가 발표한 파워 셀러브리티 40에서 이준호는 20위에 올랐다. 블랙핑크 손흥민, 뉴진스 같은 글로벌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순희는 그의 영향력이 드라마 출연을 넘어 광고, 콘서트,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준호는 연기력 있는 아이돌 배우 설문에서 늘 상위권에 오르며 후배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이준호가 지금까지 심각한 개인 스캔들이나 법적 논란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아이돌이 백상 나무주연상을 받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가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평론가와 대중은 그의 수상이 실력과 오랜 노력의 결과라는 데 동의한다. 캐셔로가 성공한다면 이준호는 넷플릭스 한국 슈퍼히어로 장르의 대표 얼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극, 멜로, 로맨틱 코미디에 이어 액션 히어로물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작품이 다루는 돈과 사회 불평등이라는 주제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베테랑 3에서 악역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뼛속까지 악한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다면 이는 대형 스크린에서 그가 보여줄 또 다른 변신이 될 것이다. EPM 멤버로 시작한 이준호는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돌이나 아이돌 출신 배우가 아닌 한국 드라마의 중심 배우로 인정받고 있다. 백상예술대상 수상, 넷플릭스 글로벌 히트작 주연, 포브스 파워 셀러브리티 리스트 등재는 그가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넷플릭스 K 콘텐츠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EPM 준호가 아닌 그저 이준호, 어떤 작품을 해도 믿고 보는 배우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준호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학습이 있었다. 많은 아이돌 배우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연기를 단순히 인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지만 이준호는 달랐다. 촬영장에서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해 대본을 읽고 선배 배우들의 연기를 관찰했다. 오솜의 붉은 끝동 촬영 당시 그는 정조실록을 직접 읽으며 캐릭터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사극 특유의 말투와 몸짓을 자연스럽게 소화하기 위해 별도로 사극 전문 코치를 고용했다는 후문이 있다. 함께 작업한 연출자들의 평가도 일관되게 긍정적이다. 오솜의 붉은 끝동의 정지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준호가 촬영 중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감독에게 먼저 재촬영을 요청할 정도로 완벽주의적이었다고 밝혔다. 킹더랜드의 제작진 역시 그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면서도 매 신마다 다양한 감정 변주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주어진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진정한 배우의 자세였다. EPM 활동과 배우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룹 콘서트와 드라마 촬영 스케줄이 겹칠 때면 새벽까지 촬영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리허설장으로 향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2023년 EPM이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을 때 이준호는 킹더랜드 촬영과 병행하며 두 가지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멤버들은 준호가 이동 중에도 항상 대본을 들고 다니며 틈틈이 연습했다고 증언했다. 광고 시장에서도 이준호의 가치는 급상승했다. 백상 수상 이후 그는 명품 브랜드부터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특히 킹더랜드가 넷플릭스에서 흥행하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광고 모델 제안이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의 광고 출연료는 2021년 대비 3배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는 최상위 배우들과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킹더랜드 방영 당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준호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태국에서는 팬미팅에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브라질에서는 현지 언론이 그를 한국의 로맨스 왕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EPM 멤버로서의 인기가 아니라 배우 이준호로서 새롭게 형성된 글로벌 팬덤이었다. 캐셔로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새로운 장르 도전을 넘어선다. 넷플릭스는 이 작품을 한국형 슈퍼히어로 콘텐츠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시리즈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비만 에피소드당 30억 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액션씬은 할리우드 스턴트팀과 협업해 촬영됐다. 이준호는 이 작품을 위해 6개월간 체계적인 액션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와이어 액션과 격투신을 대부분 직접 소화했다고 전해진다. 태풍 패밀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최근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가족 해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이 작품에서 이준호는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위해 비윤리적 제안을 받게 되는 인물을 연기한다. 밝고 로맨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평범한 청년의 고뇌를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작진은 이준호가 이 역할을 통해 또 한 번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베테랑 3 악역 제안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과감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베테랑 시리즈는 한국 영화계에서 손꼽히는 액션 블록버스터이며 역대 악역들은 모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만약 이준호가 이 역할을 수락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깨끗하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변신이 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그가 진정한 캐릭터 배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통과 의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대중의 편견이다. 아무리 잘해도 아이돌이라서 그렇다는 평가를 받기 쉽고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이준호는 이 벽을 정면 돌파했다. 그의 성공은 후배 아이돌 배우들에게 명확한 롤모델을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 배우로 전향하는 아이돌들은 인터뷰에서 이준호를 목표로 삼는다고 자주 언급한다. 단순히 인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캐셔로와 태풍 패밀리, 그리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베테랑 3까지 이준호의 행보는 한류 신세대를 이끌 핵심 배우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EPM 준호에서 배우 이준호로, 이제는 글로벌 배우 이준호로 진화하는 그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은 이준호의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리고 캐셔로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한국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